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 윤태곤의 판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희상 의장님이 오랜만에 출연하셔가지고 네. 아주 하실 말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참 답답하신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죠. 지금 뭐 여러 상황에 대해서. 오죽하면은 대통령 여야 단합제죠. 그렇죠. 특히 이제 친정에 대해 가지고도 네. 이렇게 좀 박한 평가를 내린 거. 매섭게. 예. 그러니까요. 자, 오늘 현안들 한번 짚어보죠. 우선 어제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부터 가보겠습니다. 후폭풍이 좀 있을까? 일단 왜 이런 선택을 했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문희상 의장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뭐 한 명을 끝까지 지킨다면 누구겠냐. 그럼 뭐 한동훈 아니겠냐. 이런 평가들이 많았었고 애초부터. 그리고 우리가 청문회 많이 봤습니다마는 청문회를 기점으로 해서 여론이 바뀌었어요. 한동훈 오히려. 뭐 문제냐. 괜찮다라는 쪽이 더 높아졌고, 그리고 어제 취임식을 저도 이제 뉴스로 좀 봤는데 네. 두 가지 면에서 놀랐던 게요. 유튜브에 이제 한동훈 장관 취임식에 대한 이제 조회수가 네. 엄청나게 높고 누적 조회수 뭐 100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무슨 장관 취임식이라는 걸 누가 뉴스로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 취임식 정도지. 그렇죠. 뭐 총리, 장관, 뭐 대법원장 뭐 이런 분들 사실은 자기들끼리는 중요한 행사지만은 그렇죠. 국민들 사이에서는 관심이 없는 행사잖아요. 우리 사장님 취임식에도 사원들이 그렇게 안 볼 텐데. 누적 조회수가 얼마예요? 100만? 뭐 100만에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무슨 현상이에요? 뭘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자, 이 현상이 벌어졌는데 물론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네, 여와 네. 야가 대립하고 있는데 중간층의 반응이 좋은 쪽이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여야가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건 이해하고 예. 강성 지지층의 의견은 뭐 정해져 있는 거고 네. 항상 중요한 건 중간인데 네. 중간층이 찬성 쪽, 호감 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참 신원섭판이라고 하나? 이제 뭐 외모나 언변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이제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같은 게 깔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듣던 한동훈인데 직접 보니까 뛰어나네. 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도덕성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야당이 막 이제 공세를 하는데 네. 아니 뭐 당신들 했던 사람들하고 비교해봐가지고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문제야. 비교를 하게 된다. 그렇죠. 그런 식의 현재 판단이 현재 상황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뭐 자녀와 관련된 의혹은 뭐 그거는 제껴 놓더라도 측근이라는 점, 그다음에 협치를 할 수 있게 뭐 야반 도주국 이런 단어까지 쓴 사람이랑 협치를 할 수 있겠느냐는 점을 들어서라도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였거든요. 제가 애초부터 말씀드렸던 게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장관 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역대로. 그럼 대통령하고 뭐 안 가까운 장관들이 더 작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분, 협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네. 야당에 대한 자극이라는 부분은 예. 충분히 이제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높은 점수를 받기는 쉽지가 않죠. 한동훈 후보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니 뭐 그게 뭔 상관이야 정도지 잘했다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종합 점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종합 아까 점수. 전문성의 부분이라든지 뭐 네. 신원섭판의 부분, 그리고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공방의 부분. 예. 근데 그 종합 점수에서 지금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것은 뭐 긍정적인 지점이 더 많으니까. 어쨌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국민 설득하는데 실패했으니까 종합 점수는 이렇게 나온 거다. 그럼 임명을 안 할 이유가 대통령 측에선 없었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무적 감각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제 취임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텍스트로 봤는데 뭐 예컨대 야당이 시비 걸 만한 이야기들은 없어요. 증권범죄 합수단 부활하겠다. 예. 이제 죄 지은 사람들이 이제 뭐 벌을 받는 하겠다. 시대가 되고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 그리고 교정 행정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교정이라는 게 이게 교도소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법무부에서 숫자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곳은 교정 쪽이에요.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 다 생각하면. 근데 항상 조금
찬밥이고 예산도 이제 뒷순이고 또 뭔가 좀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한 거 이런 것은 되게 이제 정무적 감각이 있는 걸로 야당에서 보여요. 뭔가 취임식에서 비판해 보려고 해도 그럴 지점을 다 피해가는 네. 취임사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자, 왜 정호영 후보는 남겨뒀는가? 저는 요건데 네. 어제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 중에 한동훈 강행, 김현숙 여가부 장관 강행, 정호영 후보자만 남았습니다. 진짜로 검증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건지 아니면 본인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본인이 버텨선 건지 아니면 협상 카드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의 협상 카드로 남겨둔 건지. 세 번째 쪽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예컨대 자 20일로 잡혔습니까? 지금 본회의가 표결 날짜가 확정은 아니고 네, 근데 거의 가닥이 만약에 잡힌. 네. 20일 본회의를 해서 이제 한덕수 후보자가 이제 가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정호영 후보자는 저는 뭐 사퇴라든지 철회 쪽으로 갈 것 같고 아, 근데 한덕수 후보자가 만약 부결이 됐을 때요. 네. 정호영 후보자를 계속 데리고 갈 건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아니 부결이 되면 뭐 총리도 부결된 마당에 정호영 후보자 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민심을 수용하겠다로 하면은 민주당을 말하자면 펀치를 한 대 더 먹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게 저는 그렇게 내다보세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이게 지선 앞두고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예를 때문에 들어서 뭐 당신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맞대응이야. 근데 이 맞대응을 예를 들어서 한동훈 카드처럼 네. 조금 여론에서는 긍정적인데 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그런 카드로 쓸 수 있는데 이 여론도 안 좋고 정치적으로도 안 안 좋은 좋고. 사람을 그런 카드로 쓰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더 당신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로는 쓸 수 있겠죠. 아, 그렇게 또 보신. 그럼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민주당 앞에 놓여 있는 선택지는 무엇인가? 민주당이 참 이제 어려움에 처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5.18이면 이제 대통령이 뭔가 이제 기념사를 하게 될 것이고 뭐 임을 위한 행진곡도 다 같이 따라 부르겠다라고 재창. 하고 이제 뭐 장관, 의원 할 거 없이 이제 우르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고 바로 이제 한덕수 후보자에다 20일 된다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표결. 예. 그럼 여기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흠결이 이거니까 뭐 다시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각자가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는 거니까 민주당이 이제 결정의 문제만 남은 것인데 뭐 밀릴 수 없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건지 아까 이제 문희상 의장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이제 효과일 것인데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드린 게 국민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의도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있고 여의도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 실장님 맨날 그 얘기하시죠. 예. 지금 민주당에도 보면은 그런 거가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민주당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국민들은 그게 뭐야? 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거, 어떤 있는데 거? 지금 예컨대 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 대통령 취임식의 그 만찬에서 네. 대통령 부인 배우자 김건희 씨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이제 환하게 웃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입 가리고 환하게 예. 웃은 거. 예. 막 공격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까지 했잖아요. 네.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 취임식 날인데 웃지 그러면은 거기서 뭐 삿대질을 하겠냐. 물론 네. 뭐 선거 졌는데 뭐 그렇게 신났냐라는 그런 마음이 약간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강하게 공격하고 거기에서 뭐 순간적으로 사진이 찍힌 거다라는 해명을 하고 이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은 뭐 하는가? 왜 저런 게 이제 논쟁거리가 되지? 저 당 안에서 왜 저게 논쟁거리야? 이런 그렇죠. 생각을 그럴 수 중도들이 할 수 있다는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뭐 가결을 할 수도 있고 부결을 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성 지지층들에 대해 가지고 휘둘려서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 예. 그 프로세스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장 후보자들이 앞다퉈 가지고 뭐 나는 민주당 정신을 가지고 뭐 국회를 운영하고 뭐 윤석열 네네. 정부를 견제하고 이런 것도 참 보면은 속마음으로야 그럴 수도 있겠죠. 뒤에서 예를 들어 의원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래도 진정에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냐. 사실 그런 건 또 인지상정인데 네. 그런 걸 대놓고 이야기해서 경쟁하는 것 자체가
아. 이상한데. 지금 후보자 4명 식당 나왔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자 네. 대놓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중도 민심을 지금 보고 계신 그렇죠. 거예요. 이게 이제 원내대표 경선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 저 참 이상하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관심사가 국민들의 관심사하고 괴리감이 있는데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들 관심사를 따라가든지 네. 자기 관심사로 이제 설득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와야 예, 되는데 예. 둘 다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민주당이 지금 봉착한 예. 문제일 것이다. 자, 그럼 이 상황이 지선에는 어떤 영향을, 지방선거는 어떤 영향을 줄 건지 판세 한번 보겠습니다. 판세 한번 보여주세요.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율 5월 14, 15일 양일간 조사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유튜버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 표는 지상파 3사 공동 의뢰로 세계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것과 그다음에 동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거를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 지상파 3사만 제가 일단 읽을게요. 49.1 오세훈, 송영길 29.5.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김은혜 36.1, 김동연 37.3,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정복 37.5, 민주당 후보인 박남춘 30.4. 근데 이제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조사했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요런 지금 상황인데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 일단 제가 전제를 할 것이 네.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조금 맞추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제일 쉬워요. 예. 전국 단위로 이제 똑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는 특히 분절돼 있는 것이고 서울 경기 정도야 인구가 이제 1,000몇백만 되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가능한데 나머지로 들어가면 휙휙 바뀌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들이 저기도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엎치락뒤치락이고 서울은 좀 많이 벌어져 있고 네. 인천은 이제 그 중간쯤인 것이고 그럼 자 19일부터 31일까지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어떻게 될 거냐. 네. 제가 자꾸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는데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 날짜가 5월 9일 날 잡힌 걸 두고 제가 이게 좀 대통령 취임식 전날 하는 예. 게 별로 좋은지 모르겠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20일에 이제 그 부분 이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인준 표결. 된다면은 19일부터 공식 선거 선거 운동 운동인데 기간인데. 부결됐을 경우에 여당 후보들은 일제히 이 발목 잡는 거 보십시오. 우리 뭐 이렇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야당 후보들은 좀 어떨 것이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뭐 경기도라든지 네. 충청도 쪽도 대전하고 충남이 되게 엎치락뒤치락이에요. 네. 그쪽에 이제 선전하고 있는 데들의 공통점은 일꾼 컨셉을 지닌 후보들이란 말이에요. 일꾼 컨셉, 그러니까 예. 당을 내세우기보다는 그렇죠. 지역 일꾼 컨셉. 예. 특히 충청권은 그래 조용하게 선거하고 있고 중앙에서 오지 마라. 오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 식의 선거인데 그분들이 뭐라고 할 거냐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일꾼 컨셉의 야당 후보들이 뭐 해도 너무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지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여기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는 일꾼을 뽑는 예. 선거입니다라는 예. 프레임을 내세울 것이고 이제 여당 후보들이 되게 정치적 공격을 가하겠죠. 이 공수가 약간 바뀌는 거예요. 통상적인 여야의 선거가 바뀌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근거들을 좀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우선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어떻게 할까요?라는 여론조사 최근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5월 14일에서 16일까지, 그러니까 14, 15, 16일자 조사니까 정말 최근 거네요.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한 건데 찬성 48.4, 반대 38.9, 전국 성인 1,011명 대상 조사인데요. 찬성이 높아요. 오차범위 밖에서 높아요. 10% 차이로. 그러니까 지금 그 장관 이렇게 후보자 장관 포함해가 되게 논쟁적인 인물이 한동훈 정호영이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정호영은 낮추는 효과가 있겠는데 이분은 이제 요새 안 보이잖아요. 네. 얼굴이 전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워딩도 정호영? 없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여당이 타고 가는 거죠. 그런 흐름들을. 그래서 지금 충청 쪽에 특히 있는 네. 그러니까 뭐 호남과 경남 같은 경상도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세가 굳었죠. 확실하니까 그렇고 그 외 지역에서는 이 중도 민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청, 경기, 뭐 인천 조금 더 크게 봐서 강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들이거든요. 아하.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경기도 얘기 잠깐 할게요. 강용석 후보와의 이 단일화 네네네. 그 변수 어떻게 보세요? 그게 참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논쟁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자 시절에 뭐 통화를 했니 마니 네. 뭐 이거지 않습니까? 네. 강용석 후보는 뭐 했다라는 거고 대통령실은 무슨 소리냐 전혀 그런 적 전혀 없다. 없다. 라고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저는 불개입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전혀 그런 적 없다. 전혀 통화한 적 없다. 꺼내라고 예, 하면서 예. 그건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김은혜랑 강력하게. 싸우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렇죠. 통화도 안 했다. 그러면서 이제 단호한 태도를 강용석 후보한테 취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미치는 시그널이 뭘 것이냐. 저 사람은 우리 쪽 아니야라는 시그널이 되는 거잖아요. 개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말할 수 없다라든지 두 사람이 사법고시 이제 동기이기 때문에 네네.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친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이게 애매하게 강용석도 우리 뭐 큰 우리 뭐 식구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하는 거는 그 시그널이 되는 거죠. 윤심은 저쪽 아니다. 선 그은 거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개입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실 게임으로 가서 막 강용석 후보가 기록 까고 이러면 공개하고 이러면 아니 그러면은 더더욱 아니다라 그 갈등이 격화될수록 강용석은 우리 편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강용석 후보가 그렇게 강하게 못 갈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이거 참 더 듣고 싶은데 잠시 후에 미니 댓글쇼 괜찮으세요? 뭐 오늘 잠깐, 스케줄? 예. 예, 그럼 일단 본방송에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제 라디오 본방송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조금 더 이어가려고요. 윤태곤 실장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항상 판을 읽어주시니까 뭐 어느 당 지지자냐를 떠나서 다들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좀 도움을 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잡았어요. 강용석 후보자 얘기를 하다가 본방송이 끝났는데 저는 되게 처음에 신기했던 게 한국경제 기사에서부터 이게 논란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강용석 후보가 한국경제 기자랑 인터뷰를 하다가 나도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전화 받았는데 김은혜랑 싸우지 말라고 그러더라. 이제 이렇게 한 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금요일 날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말 동안의 논란은 사실 뭐 선거 개입 이런 논란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윤심이 있다는 거를 지금 강용석 후보가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저거는 단일화를 하라는 윤 대통령의 뜻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김은혜 후보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막 이런 거 분석하고 그랬거든요. 네. 민주당 의원들도. 근데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선거 개입으로. 강용석 후보가 이야기했을 때 네. 윤 대통령하고 강용석 후보가 이제 사법고시 동기니까 안지가 한 30년이 됐을 거고 그 시절에는 합격자가 한 280명 이런 시절이에요. 네. 그럼 2년 동안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법연수원에서. 네. 충분히 교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때는 또 당선인 시절이니까 네. 강용석 후보의 말에 따르면 뭐 그렇게 싸우고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럴 있음직도 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방을 하고 이 공방이 이어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세게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단은 대로. 민주당이 세게 나갔고요. 네. 당선인 신분이라도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 다 받으면 그럼 뭐 도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한 거는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나왔고 네. 고발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가 되자 대통령실에서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전된 거다 예. 그런 내용이 아니다가 아니라 통화한 적도 없다. 뭐 자신 있으면 기록을 공개하라라고 김대기 대통령 실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강하게. 맞아요. 그럼 이게 저는 뭐 각각의 의도를 떠나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 효과를 낳을 것이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은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한테. 잠깐 저는 그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통화한 적도 없다 그러길래 대통령실은 왜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정말 자신이 있나 보다. 왜냐하면 기록이 있을 테니까. 네. 강용석 후보가 만약 열받아가지고 기록을 뭐 캡처를 이렇게 해버린다. 여기 네. 통화한 거 있잖아요. 이러면 어떡하려고? 혹시 그러면은 진짜 통화 안 한 거야? 그럼 강용석 후보는
왜 저런 거짓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강용석 후보가 통화는 했는데 기록은 없다. 이렇게. 네. 통화는 했는데 기록이 어떻게 없어요. 핸드폰으로 했는데. 그러게요. 통화했는데 기록 없는 전화는 없죠. 휴대폰은. 근데 통화는 했는데 기록은 없다로 나오면서 아 이거 뭐지?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뭔가 깊은 행간이 있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것도 있고 예. 뭐 이까지도 모르겠는데 그 강용석 후보가 이제 가로 세로 연구소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네. 뭐 인기도 많이 끌었고 민주당에 대한 공격도 네. 많이 하고 네. 그랬는데 중도층 그리고 이제 지금 여당 지지층에서도 아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저렇게 휩쓸려가면은 민주당이 과거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셀럽들한테 이제 휩쓸려가는 듯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가진 사람도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까지는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당 내에서 저런 쪽에다가 우리가 휩쓸려 갈 일이 아니다. 아하. 점점 키워줘가지고 나중에 감당도 안 된다라는 아. 좀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다. 그렇게 보여요. 만약 지금 급해서 단일화했다가 그렇죠. 그럼 단일화는 그냥 하겠습니까? 대가가 있을 텐데. 그럼요. 자진 사퇴라든지 그러면 복당이 될 것이고 그건 그랬을 경우에 뭐 굉장히 단단한 지지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강석 후보 스스로. 그 단단한 지지층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두고두고 당에 화근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폭넓게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공감대가 있는 그럼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금 통화도 안 했다라고 부정하는 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전반적인 이심전심의 마음 같은 거 그리고 실제로 뭐 안 했으니까 안 했다라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지금 강용석 후보가 지금까지 해놓은 여러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사실 팩트로 맞은 것들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좀 뭐 잘 모르겠다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네. 민주당에 대한 공격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강용석 말이 맞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야 강용석이 뭐 송영길 누구한테 말한 것도 뭐 그럼 임종석 그럼 그것도 뭐 다야? 선택적으로 뭐 아. 골라먹기냐 이런 것도 민주당도 될 수 있을 애매하구나 거예요. 공격하기가. 아 양쪽에 다 애매한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강효도 후보의 등장이. 그러니까 이 이제 뭐 먹기 좋은 떡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 떡을 이제 먹으면은 탈이 날 수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급하니까 누가 먼저 먹느냐 뭐 이런 식인 거죠. 지금 아까 그 여론조사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유 감독. 본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거. 아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인데 경기지사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은 날 조사한 거예요, 14, 15일. 근데 동아일보는 김은혜 37.2, 김동연 34.7. 지상파 3사 공동조사에서는 김은혜 36.1, 김동연 37.3. 이 외의 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거나 혹은 누가 앞서는데 그게 어떤 거에서는 김은혜 어떤 거에선 김동연. 진짜 경기도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요. 예. 전국이 17개 광역인데 민주당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호남 3곳, 제주, 세종은 네. 뭐 좀 거의 특히 이제 호남이 제일 확실하고 제주하고 세종도 좀 안정권으로 봐요. 그럼 총 몇 석 정도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 17개 중에 5개는 이제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17개 중에 민주당은 5개 확실로 보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접전이 벌어지는 데가 경기, 인천, 충남, 대전 정도 4군데 정도인데 여기는 선거를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럼 5군데다가 4개를 다 이긴다. 그럼 17개 중에 9개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럼 과반 이상인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 처음에 얘기했던 그랬던 거. 거죠. 아, 그러면 잘했다. 선거 잘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4개를 다 져버리고 5개다라고 하면은 봐라, 이거 이럴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겠죠. 민주당 기준으로 제일 좋은 건 9군데, 제일 안 좋은 건 5개. 네. 그 중간에 어딘가에 아. 이제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는 거겠죠. 그게 결국 지방선거 마치고 전당대회라든지 당의 주도권 부분하고도 연동이 돼 있는 거. 하지만 한 가지 더를 제가 좀 무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거는 과거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방송 오래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소금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낮아진다는 건 물이 증발한다는 뜻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소금의 양은 그대로예요. 강성 지지층들. 예.
그럼 물이 증발할수록 음. 강성진입중의 비중은 높아지지 않습니까? 짜지죠. 점점 짜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물을 넣어서 좀 싱겁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안 좋을수록 더 짜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 예전 황교안 대표 시절에 이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랬듯이 네.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은 그러다가 이제 대폭발을 해버리고 그렇죠. 완전 철거가 되고 30대 이제 신인 이준석 당대표 시켜 뭐 우리 전혀 관계없는 우리를 후보. 오히려 쳤던 윤석열 뭐 후보 시켜 이렇게 해가지고 희석을 한 재건축을 한 거예요. 거고 예, 예. 민주당은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지혜롭게 타파할 수 있을까가 6.1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숙제인 거죠. 지금 굉장히 짠맛이 강한 네. 민주당을 어떻게 중도를 이렇게 해서 물을 좀 희석시키면서 중도도 보고 이렇게 가는 그럼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예, 소금이 예. 없으면 맹물이 되는 거니까. 아유, 근데 이제 그럼요. 적절한 염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제가 계속 경기도 얘기만 하는 이유는 제일 치열한 곳이 경기도라서예요. 그럼 경기도에선 단일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단일화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벌어지는 단일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지금 보면은 김은혜 후보 쪽은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후보는 원래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렇죠. 뭐 후보는 한 자기 표라도 다 더 그럼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뭐 이준석 대표는 원래 감정이 안 좋기도 할 것이고, 강용석 예. 후보한테.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뭐 서울, 인천, 음. 충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까지도 봐야 되겠죠.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아, 오케이. 자, 그랬다 지면 김은혜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하자면은 당을 위해 가지고 나왔다 뭐 약간 이런 그림이 되는 거니까 이번에 진다고 하더라도 뭐 정치적 미래가 뭐 완전히 이게 김은혜가 못해서 졌다 뭐 이런 프레임은 아니니까요. 근데 유승민이라는 대선배가 나왔는데 김은혜가 후보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당 안에선 조금 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지금 선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가 그 경선 패배 직후에 별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못 보여줬었기 때문에. 당 안에서 어떤 기여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윤석열한테 뭐 또 졌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내고 그다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 동안. 예.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자 얘기 잠깐 해보죠. 아까 한동훈 후보자의 어제 그 취임식 유튜브가 뭐 누적 100만? 나 진짜 그렇게까지 나오는지 몰랐네. 취임식인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 관심도는 이건 사실은 팩트예요. 저희가 유튜브가 없을 때는 사실 매일매일 통계를 낼 방법이 없었는데 라디오만으로는 유튜브라는 것은 분석을 알아서 엄청나게 해줍니다. 제가 들어가면 많이 본 뉴스, 또 많이 본 뉴스에 어느 지점에서 많이 봤는지 뭐 이런 게 쫙 다 나와요. 근데 제가 지난 한 달간의 이 데이터를 보고 좀 놀랬던 게 한동훈 후보자가 출연한 적은 없잖아요. 어떤 인터뷰도 안 했으니까. 출연한 게 아닌데 그냥 썸네일이나 뭐 제목 같은데 네.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주제로 인터뷰를 하고 뭐 논평을 하고 하면 다 많이 본 뉴스 상위권에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도 보고 욕하는 사람도 보고 다 봤단 얘기구나. 하여튼 무지하게 관심도가 높구나. 한동훈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의 미래보다 그 앞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네. 이 한동훈 현상이라고 할 것까지 이제 벌어지고 막 관심 높은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졌던 것들 우리가요 뭐 한국 국민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너무 뭐 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도 그렇고 최근에 뭐 루나 사태도 그렇고 네. 참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특이한 현상이 뭐 중앙지검 3차장, 네. 뭐 어디 수원지검 특수 2부장, 성남지청장 이런 사람들까지도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사실 그거는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몰라도 되는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럼 총리도 갑자기 물으면 헷갈리고 이런 사람도 특히 많았어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제 얌전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이제 잘 몰랐는데 뭐 어디 검찰 쪽 가면은 뭐 어디 부장 검사까지도 알게 되는. 그러네. 그런 그 흐름이 있었다는 거, 기본이 그렇게 쭉 깔려 있었다라는 거가 있고 거기서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이제 상품성,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신원 서판의 그 깔끔함과 그다음 갈등을 불러일으킨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된 그 폭발력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욕하면서 보는 사람이 와도
정치인이라고 치면 정치인으로서 플러스예요? 그럼요. 지금 현재 어. 인지도로서는 뭐 대통령 다음 아닐까? 그리고 지금 어. 이제 곧 뭐 오늘 내일 검찰 인사가 있다 예, 그러잖아요. 예. 뭐 중앙지검장도 바뀌고. 대폭 그럼 인사가 예, 있대요. 그럼 또 이제 또 한동훈 할 거예요. 아. 며칠간은. 아. 근데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이쁘고 고마울 거예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여론도 끌어올려 주는 게 그렇겠죠. 분명히 예.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럴 수 있느냐? 아. 또 계속 이러는 게 과연 긍정적이냐? 어. 그건 아니죠.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고 또 이제 뭐 재난지원금 하고 네. 추경 처리하고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너무 큰 상징이 돼버리는 것도 위험하단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뭐 한동훈 장관이 명민한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쪽이 잘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네. 이 인물은 계속 가는 겁니까? 참 이게 제가 이제 판단을 잘 안 내리는 사람인데 이게 한 십몇 년 전의 일이고 네. 이 말과 이제 이런 걸로서 했었고 그다음 뭐 어저께 해명을 한 거 보면은 시집 말고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자기는 비위 통보도 못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랬대더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분이 이제 말을 한 게.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런 거죠. 사실 총무비서관 하면 우리 잘 몰라요. 정치권에서는 되게 관심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항상 조용하고 숨어 있는 사람인데 예산 다루는 거죠. 예, 예산.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검찰 출신이니까 또 그만큼의 그 지명도라든지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과 그런 이제 부담 비례하는 거예요. 아니, 전 다른 거 다 떠나서 근데 지금 이분이 보면은 말입니다. 징계받은 사유가 무슨 뽀뽀를 하고 여직원한테 하나는 껴안고 2번 징계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경미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시집을 봐도 그냥 시 전체 중에 그냥 한 구절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제가 그 시를 읽어보면서 예. 아니 우리가 무슨 마광수 시인, 장정희 시인 같으면은 이제 뭐 시인으로서의 이런 뭐 세태에 대한 부분 이런 걸 이해를 하겠지만 도대체 이분은 왜 이런 걸 왜 썼을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야하냐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적인 허용, 문학적인 네. 표현에 대해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 저는 완전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해야 될 일과 못할 얘기가 있잖아요. 살인을 두고 찬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 이런 것처럼 거예요. 금도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 지지층이 이야기한 거. 탁현민도 있었잖아. 탁현민 말은 그 책은 도한데 예. 뭐 그런 이제 물타기인데 근데 이건 있는 거예요. 자, 탁현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탁현민 전 비서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조차도 와, 이 일 하나 진짜 잘한다. 탁현민의 연출 뭐 이런 거는 정말 박수야. 야고르지만 할 수 없어. 어허. 이런 식의 이제 업무에 대한 이제 인정이 있었는데 네.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는 그런 인정을 받기가 사실은 어려운 자리예요. 그리고 인정받으면 안 돼요. 조용해야 되는 행정하는 자리거든요. 자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거는 좀 가라앉고 그냥 조용히 이 사람이 업무를 하게. 근데 이 되기를 정도 원할 되면은 거예요. 보통은 네. 그냥 자진 사퇴 쪽으로 빨리 처리하는 게 보통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계속 가는 이유는 집사라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네. 진짜 믿을 만한 오래 함께한 사람 아니면 맡길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못 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도 네. 뭐 고려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건데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계속 이 이슈가 커지면은 네. 좀 버티기 어려울 거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뭐 많은 다른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관심도가 낮아지면 가는 거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윤태곤 실장님만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서 그냥 저 갈게요 안 하시면 점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저 이제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는 내일 7시 2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